안녕하세요. 플래티넘 신은수입니다. 황서영 사장님이 좀 전에 인바디 결과를 공개하셔가지고 다들 충격을 좀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이제부터 황선영 사장님 폭주적으로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5단으로 그렇게 빨리 타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지금은 이제 기초 사업 설명하는 시간이고, 기초 사업 설명을 하면서 제가 어떻게 아메이를 하게 됐는지, 그리고 우리 아메이를 하면서 어떤 과정들을 겪고 있는지, 그 내용을 오늘 함께 이렇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화 이야기 한 편 이야기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항상 정말 좋아하는 영화인데, 많은 분들이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혹시 아직 안 보신 분이 계신가요? 이 영화를? 나는 안 봤다. 진짜, 안 보신 분들이 꽤 계시네요. 이제 주말이 다가오니까 꼭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예전에도 이 영화를 참 좋아했는데, 아메이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이 영화를 한 2번 정도 더 봤던 것 같아요. 근데 다가오는 체감의 느낌이 너무너무 다른 걸 느꼈습니다. 행복을 이분은 찾았죠. 실제 크리스 가드너라고 하는 실존 인물의 이야기고, 그 실존 인물이, 처음에 이렇게 사업을 좀 크게 해보려고 온 재산을 다 투자해서 의료기 사업에 이제 투자를 하죠. 근데 의료기기가 유행이 지나가가지고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이렇게 쓸모없는 의료기기가 돼서 그 부채를 끌어안고 막 부부싸움도 하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아내는 떠나갔지만 이 자녀를 자기가 이렇게 잘 케어하기 위해서 정말 이를 악물고 공중 화장실에서 자면서까지도 삶에 다시 기회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기회를 만나는 장면이 딱 나오는데 그 장면이 저한테는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For a while. What is this? It's a gift for Christopher. From who? Cynthia from work. It's for adults. Chris can't use it. She didn't know. Did you pay the taxes? No, I'm gonna have to file an extension. I have to go back to work. 하지만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형편과 밀린 세금은 아내 린다를 악역으로 만들고 아들 크리스토퍼는 눈치를 봅니다. A few days ago, I was presented with a report I'd asked for. TV에선 대통령이 나와 나라가 파산 직전이라며 경기 불황을 이겨나가자고 하고 크리스는 발버둥 칠수록 빠져나올 수 없는 미로를 헤매는 기분입니다. I got two questions for you. What do you do and how do you do it? I'm a stockbroker. Stockbroker. Oh. Had to go to college to be a stockbroker, huh? You don't have to. Have to be good with numbers and good with people. That's it. Hey, you take care. I still remember that moment. They all looked so damn happy to me. Why couldn't I look like that? 네. 이 장면이 왜 저한테 크게 와닿았냐면 가장 힘들 때였어요. 저 사람이 이렇게 길을 걸으면서 큰 의료 장비를 걷고 있을 때 겉으로는 지금 웃고 있지만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빨간 스포츠카 한 대를 보고 웃으면서 물어보죠. 당신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됐냐고.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어떤 성공이 보였을 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 사실 우리 굉장히 부럽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하죠. 나는 주식 중개인이라고. 그랬더니 물어봅니다. 주식 중개인 되려면은 대학을 나와야 되지. 왜? 이 사람이 대학을 안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주식 중개인이 얘기해요. 아니, 숫자에 밟고 사람들한테 잘하면 돼. 그러면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장면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그 주식을 이렇게 하는 그 회사에서 인턴 사원을 뽑아요. 근데 20명을 뽑고 6개월 동안 급여가 없이 이렇게 인턴으로 쭉 지내서 6개월 뒤에 딱 1명을 채용시키는데 사실 우리 아메이 사업보다 더 힘든 거 아닌가요? 기간은 짧지만 6개월 동안 무급으로 일하면서 그래서 이 사람은 낮에는 기계팔러 다니고 막 새벽에도 기계팔러 다니고 이러면서 6개월을 실제로 버텨내죠. 그래서 딱 1명 된 사람이 이 사람이 진짜 인턴에서 그 정사원으로 되고 실제로 지나고 나서는 그 일반 직장인을 넘어서 사실 자기의 주식 거래 회사를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서 지금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실존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제부터 이제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직업의 4가지 종류를 한번 얘기해야 되겠네요.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1997년 우리나라로 치면은 IMF가 그때 터졌었죠, 그죠?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에서 출판된 거는 2000년대에 출판이 됐는데
이 책은 세상을 네 가지의 직업으로 분류를 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직업으로 분류를 하는데 사실 이 네 가지 직업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죠. 자, 근데 이 봉급생활자와 자영사업자,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유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저 자영업자에 속하는 제 개인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 노동시간과 이 수입과 맞바꾸는 그런 노동 수입의 그런 굴레에 있는 거죠. 근데 사업가와 투자가로 넘어가라고 이 책에서는 안내를 해줍니다. 이 사업가와 투자가는 시스템과 자산이 계속적인 수입을 만들어내는 인세 수입의 영역이고 사실 자산 수입,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건물주들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 건데 과감하게 사업자 쪽으로 넘어가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근데 이 500페이지 정도 되는 이 두꺼운 책을 한 줄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은 이 문장인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단기적인 수입에만 관심을 계속 갖는데 부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산에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거. 예를 들어서 상가를 사려고 하는데 상가가 내 돈으로 다 살 수 없으니까 일정 금액을 넣고 그다음에 대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상가를 사고 그 대출 이자하고 그다음에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하고 계산해서 한 단돈 뭐 한 10만 원 정도가 더 나올 수 있으면 투자하는 게 부자들인 것 같고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은 너무 피곤하고 위험해 안 할래 그렇게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반복적인 상황에 의해서 부자들은 자꾸만 부자가 되는 거고 안 그런 사람들은 단기적인 수입에 매몰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너무 걱정할 게 아니죠. 이 책에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자, 부자가 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만약에 능력이 된다면 시스템을 개발해서 기업을 창업하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리고 그게 좀 어렵다면 뭐 맥도날드처럼 완벽하게 내 시간은 내 시간대로 쓸 수 있으면서 사업은 사업대로 돌아가서 수입을 만들 수 있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구입하라고 얘기합니다. 시스템 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가 힘들다면 마지막으로 아주 검증된 네트워크 사업에 참여해서 그 시스템을 통해서 자산 수단으로 이렇게 돈을 벌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사진이 아주 잘 나왔죠? 아주 유명한 분인데, 빌 게이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인데, 이분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다시 시작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선택할 것이다.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미국 아메이 그 본사에 그 홈페이지 시스템 자체 네트워크를 만들 때 같이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네트워크 사업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인터뷰를 하면서 자기가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를 능가할 수 있는 유일한 시스템이 아메이라는 걸 깨닫고 그때 이런 인터뷰를 하셨던 기사를 제가 봤고 저는 이분을 왜 굉장히 생각을 하냐면 코로나가 터졌을 때 사실 유학업계는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었거든요. 근데 저희 직원들 내지는 저희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2020년도에 한 코로나가 6개월 정도면 끝날 거라고들 다들 생각을 하고 편안하게 놀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텔레비에서 이분이 딱 나오더니 코로나가 2년 이상 끌 거라고 딱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깜짝 놀랐죠. 저는 이분을 믿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회사 규모를 막 줄이기 시작하고 직원분들한테도 이제 이야기를 해서 시간을 조절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3년 넘어갔었죠. 네, 그래서 이분이 이야기하면은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부터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운 좋게 유학원을 하면서 이렇게 네이버에 인물 소개에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도움을 좀 많이 받았고 그리고 아이클레버라는 유학원을 지금 이제 18년 동안 발음이 좀 그렇지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학원을 할 때 잘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작은 개인 사업이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다 큰 꿈을 안고 있거든요. 유학 사업을 통해서 저도 나중에 아주 큰 기업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꿈을 꾸고선 어떻게든지 잘하려고 막 대학교들하고도 같이 일을 해서 이렇게 크게 일들을 많이 벌리고 그다음에 세미나도 많이 열고 그다음에 책을 썼는데 책도 굉장히 좋은 편집자를 만나서 제 능력보다 100배 잘 나온 것 같아요. 참 운이 좋아서 이 책 때문에 사업적으로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방송에도 이렇게 가끔 출연을 해서 우리 이제 해외파 연예인분들이 가끔 좋은 일을 일으키기도 하고 무리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럴 때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 중에 쓱 지나갔던 사람이 저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막 터져가지고 너무 힘들었을 때 진짜 미국에 못 가냐? 그랬다 진짜 못 간다라고 인터뷰했던 사람도 저고 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대사관 멤버가 돼서 이제 미국 대사관에 새로운 영사가 이렇게 들어오거나 이러면 이제 그런데 파티도 가고 그렇게 계속 열심히 했었습니다. 진짜 열심히 하고 싶어가지고 총력전을 하는 거죠. 자영업자 특유의 정신을 발휘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한다. 그래가지고 뉴욕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바로 옆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너무 비싸니까 그 바로 옆에 사무실도 내고, 그리고 거기서 유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뭐 사발면도 먹으러 오고 커피도 먹으러 오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런 환경들도 계속 조성을 해서 이제 방송에도 나왔었고, 또 그리고 조금 더 이제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뉴욕 맨하탄 바로 옆에 허드슨 강이 아름답게 흐르는데 그 강가에 새로 지은 고층 아파트를 한 6채를 임대해가지고 거기 이제 기숙사를 운영해서 한 40명 정도의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뉴욕으로 어학연수 간다. 그러면은 저희 유학원으로 올 수밖에 없는 환경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죠? 다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그렇게 먼저 제가 막 만드는 거죠. 근데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유학원이 처음에 제가 18회 전에 시작했을 때는 굉장히 계속해서 성장하는데 이 성장이 계속해서 커지지 않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쭉 올라가다가 둔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처음에 유학원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싱글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집에 갈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유명했었던 라쿠라쿠 침대가 사무실에 있었고 거기서 진짜 먹고 자고 하면서 24시간 일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경쟁력이 완전 최강이었어요. 최강. 근데 이제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결혼하고 아이가 태어나고 막 그러면 이제 집에 가야 되니까 일단 일하는 시간이 절반으로 확 줄고, 그다음에 개인 능력도 이제 한계에 다다르는 거죠. 아이디어를 막 내서 뭐 기숙사도 만들고 뉴욕에 지사도 내고 막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었는데 더 이상 뭘 해야 되지? 이제 그런 한계도 느껴지고, 그다음에 그 유학원들은 광고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유학원 이름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죠? 이제 아메이를 통해서 에메랄드 이상이 딱 되시면은 자녀분들을 보내려고 저한테 연락을 막 하시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잘 모르시니까 나중에 이제 알게 되실 텐데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광고비를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를 엄청 많이 하는 유학원은 하루아침에 되게 유명한 유학원으로 인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막 1,000만 원, 2,000만 원씩 계속 투자하거든요. 매달. 자, 그것도 너무 부담스럽고. 그리고 참 좋은 얘기긴 한데 유학원이 오래되니까 직원분들도 근무를 오래 하시죠. 그죠? 근무를 오래 하시는 직원분들이 생기면 급여가 계속 올라가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좀 부담스러워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유학원이 돈을 많이 못 버는데 급여가 계속 올라가니까. 그래서 제가 이 유학원 왜 이렇게 시스템이 완전하지가 않을까? 내가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하려고 일을 하는 건 아닌데 막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발버둥을 쳤었죠. 유학원을 그냥 열심히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컨설팅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여기 써 있지만은 뭐 뛰어난 경영인을 내가 좀 영입해 볼까? 근데 사실 뛰어난 경영인을 영입하면은 연봉을 굉장히 많이 줘야 되겠죠. 그죠? 근데 그분이 와서 새로운 방향을 크게 좋게 이렇게 전환시킬 수 있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진짜 저러지도 못하고 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아이디어가 하나 떠오릅니다. 이 사진은 뭐냐면 미국에 대학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대학들이 한국에 직접 자기네가 와가지고 설명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전 세계 각 나라에 있는 유학원 원장들 중에서 일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매년 초대해요. 그러면은 저희 같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대학교 한 10개에서 20개 정도를 쭉 돌아보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쭉 돌아보고 수업도 들어보고 기숙사에서 잠도 자보고 밥도 먹어보고 막 이러면서 그 학교를 쭉 이해를 하는 거죠. 그리고 각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홍보를 막 시작해요.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제가 매년 가다 보니까 각 나라에서 온 유학원 사람들하고 친해졌죠. 저녁을 먹을 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도 이제 한국 사람들이 좀 똑똑하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야, 은수야, 너 한국에서 비즈니스 몇 개 하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저는 사실 어때요? 지금 계속 제가 얘기했죠. 저는 지금 유학원도 지금 하기 힘들어가지고 막 허덕허덕거리고 있는데 나 하나 하는데? 하나, just one. 너는 몇 개 하는데? 그럼 대부분 2개, 3개 하는 거예요. 뭐 하는데? 그러면 뭐 네일샵 같은 거 우리 와이프가 같이 하고 헤어샵도 고용해가지고 하고 이렇게 한다고. 왜냐면 뭐 네일은 뭐 계속 길고 머리도 길잖아.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때는 그냥 지나갔어요. 그렇게. 그리고 나서 한국에 딱 왔는데 제가 아무래도 이 유학원 사업만으로 계속 했을 때
과연 내가 승부를 낼 수 있을까? 고민을 막 하다 보니까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실 어떤 고민이 많이 됐냐면 제가 초등학교 저희 첫째가 딱 들어가는 거예요. 첫째가 초등학교를 딱 들어갈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10년이 지나면 이 첫째가 대학생이 되는구나. 그거를 제가 느꼈어요. 아빠로. 그러면서 10년 뒤에 지금 내가 이번 달에 번 소득을 벌 수 있을까? 솔직히 조금 그때 되면 내가 나이도 들고 약간 좀 내가 젊은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것도 좀 떨어질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는데 약간 그런 생각 들었고 그러면은 10년 뒤에 대학생이 됐는데 또 다시 10년 뒤가 되면은 그 아이가 이제 30살이 돼서 결혼을 뭐 하니 뭐 어쩌니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20년 뒤인데 이 유학원으로 과연 그때까지 내가 탄탄하게 이 가정을 이끌 수 있을까? 솔직히 좀 걱정됐거든요. 저는 그거를 굉장히 진지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유학원 사업에 올인하지 말고 조금 지금 유학원이 잘 되고 있을 때 다른 사업을 좀 찾아보자. 그런 생각을 좀 신기하게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뭐 바보는 아니니까 4가지 원칙을 제가 딱 정했어요. 첫 번째는 유학원 하면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어야 됐고, 두 번째는 시간 제약이 좀 적어야 됐고, 그리고 투자금이 좀 적어야 됐고, 마지막 이게 제일 중요했는데 일단 시작해서 한 3년 정도는 또 열심히 할 각오는 돼 있는데 그 뒤에 이 사업이 조금 더 발전 가능성 있게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사업이어야 된다. 만약에 했는데 이 사업도 안 좋아지고 유학원 사업도 그냥 지지부진하면 저는 혹 때려다가 혹 붙인 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사업 설명회를 전국적으로 한 10군데 이상 다녀봅니다. 그때 뭐 제가 할 수 있었던 게 프랜차이즈 카페, 그 뭐 지역을 가리지 않고 갔었어요. 매물 나오면. 그 다음에 고깃집, 그 다음에 영어 학원. 영어 학원은 저한테 하자는 사람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리고 주식 하는 거, 그 다음에 좀 웃기지만 진짜 유튜버도 어떻게 해볼까 해가지고 제가 카메라, 뭐 조명 다 샀었습니다. 다 사고 그렇게 했었는데 한번 가만히 보세요. 유학원을 운영하면서 추가로 할 수 있는 일이 저 5가지 중에 뭐가 있나? 유학원도 엄청 바쁘거든요. 그 다음에 시간적 제약 당연히 없고, 투자금은 유튜버 빼고는 다 비싸요. 유튜버는 한 500만 원 정도의 준비가 끝났는데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한 1, 2억 정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게 제일 문제예요. 안정적이면서 발전 가능성이 클 것. 아무것도 안 속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제가 그러다가 이분을 만납니다. 자, 이제 제가 이사를 갔는데 집주인이에요. 저희 와이프가 계약을 하고 와서 딱 그러는 거야. 오빠, 집주인이 되게 잘생겼어. 제가 보통 집주인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집주인 잘생긴 건 되게 특이한 겁니다. 그래서 기분이 되게 안 좋았죠, 제가. 그래서 얼굴 한번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집주인 집에 이제 뭔가 좀 고장나더라고요. 변기 같은 게 이렇게 좀 고장나서 이렇게 밸브를 고치고, 제가 그래도 뭐 비싸진 않지만 집주인한테 전화해서 밸브 고쳤으니까 비용을 좀 입금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특이하게 자기가 집 앞에 있는데 잠깐 들어오겠대요. 그래서 들어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커피 마시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보니까 진짜 사람이 인물도 좋고 매너도 좋아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분들을 보면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 하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아메이 하는 사람입니다.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메이 하는 사람을 평생 처음 봤거든요.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메이 하는 사람 엄청 멋있구나. 사람이 괜찮네. 이 일이 되게 괜찮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 달쯤 지났을 때, 이 집주인분이 전화가 와요. 신우수 씨, 저 강남역에 나왔는데, 사무실 강남역 아니에요? 그래서, 예, 맞는데요? 그랬더니, 시간 괜찮으면 저녁이나 드실래요?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사무실도 제가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었지만, 강남역에, 그 집주인분들하고 밥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밥을 먹으면은 못 올려요, 가격을. 예, 한번 친해지면 못 올려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라도 먹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밥 먹자 그러니까 나갔죠. 그래서 제가 초밥을 사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커피를 한 잔 딱 먹는데 갑자기 노트북을 이렇게 딱 꺼내더니 그 장면이 기억나거든요. 지금도. 딱 꺼내더니 제가 신은수 씨한테 오늘 제가 하고 있는 아메이 사업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괜찮죠. 저녁 8시 반에 제가 어디를 하겠어요. 그죠? 그리고 제가 사업을 하려고 알아보고 있었잖아요. 그때. 근데 아메이 사업 설명을 한다고 하니까 나 지난주에도 부산 가서 사업 설명 들어갔다 왔는데 이 사람이 와서 나한테 사업 설명을 한다고 그러네. 그래서
예, 제가 잘 들을 테니까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2시간 동안 사업 설명 시작합니다. 자, 그 이야기를 제가 간추려서 한번 해볼게요. 자, 아메이는 저는 몰랐는데 1959년에 만들어진 거예요. 64년 됐어요. 와,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아메이가 한 20년쯤 된 회사 아닌가? 그냥 대충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너무 오래됐고. 전 세계 100개 나라에 진출해서 철수를 하나도 안 했다는 사실에 제가 되게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아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옆에 제가 사무실을 하나 냈었잖아요. 직원이 3명이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이었는데 제가 그걸 내고 5년 동안 엄청 밤마다 고민을 했어요. 내일 접을까? 모레 접을까? 맨날 그냥 오늘 접을까? 왜냐면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수익은 덜 들어오는데 일어나는 분쟁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직원끼리도 싸우고 학생도 와서 컴플레인 하는 경우도 있고 막 이러니까 이거 그냥 오늘이라도 빨리 문 닫는 게 앞으로를 봤을 때 훨씬 돈 버는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메이는 어때요? 100개 나라에 나가서 64년 이 오랜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안 닫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단한 회사구나 진짜. 그리고 450개 제품을 직접 제조하고 200개 제품 OEM으로 만든다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냥 유통시키는 회사인 줄 알았거든요. 자, 그리고 제가 제일 충격받았던 게 이 정보였어요. 스티브 벤 앤델이라고 하는 이름은 몰랐어요, 저는. 근데 아메이의 회장인 이 사람이 미국 상공회의소 의장을 2번 했다고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나름대로 미국 쪽 전문하고 있잖아요. 상공회의소, 미국 상공회의소는 회원수가 300만 개예요. 엄청나게 많거든요. 우리나라 전경련은 회원수가 1000개예요. 그럼 몇 배 차이죠? 3000배. 3000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3000배. 근데 거기에 회장을 2번 했다? 저는 그때 딱 이 설명을 들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 회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할 건 없구나. 그냥 내가 이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뭐라고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품 소개를 막 해주시는데 저는 제품이 몇 개 없을 줄 알았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 뭐 다이소, 뭐 건강식품, 화장품 뭐 쭉 있죠. 뭐 정수기도 있고. 근데 저는 요거를 설명을 듣고 이 사업은 할 만하겠다. 왜냐하면 유학원도 보통 뭐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뭐 인도까지 각 나라별로 있는데 한 나라 정도씩 하는 유학원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도 뭐 초등학교 유학, 중학교 유학, 고등학교 유학, 대학교 유학, 대학원 유학, 뭐 어학연수 다 있는데 그중에 한두 개만 해도 직원들 10명을 데리고 유학원을 잘 운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많은 제품이 있는데 아메이라는 사람들이 이거 다 하진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자기한테 맞는 거 한두 개로 돈을 많이 벌겠구나. 왜? 정수기만으로도 돈 버는 분들도 있고 화장품 방판으로도 돈 버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예. 근데 이거를 다 한다고?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이게 다. 그리고 그럼 아메이를 어떻게 하는 거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브랜드 체인지를 하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쓰던 생필품을 아메이 제품으로 한번 바꿔서 사용해 보세요. 저한테. 근데 저는 그때 솔직히 처음 들었던 자리에서 조금 기분이 이렇게 나한테 물건을 파나? 약간 그런 느낌이 싹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다 바꾸라고요? 빨리 바꾸라고요? 막 이래. 그랬더니 이제 경험이 많으시니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요. 바꾸셔서 한번 써보셔야지 이게 사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으니까 한번 바꿔보세요. 근데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니까 그렇구나. 맞지. 내가 미국에 팸트립 이렇게 대학교 가는 것도 그 대학을 알려고 가는 거니까 한번 써봐야 되겠네. 진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우수성을 체험하라고 꼼꼼히 사용을 하고 그 제품의 품질을 좀 느껴야 된다고 섬세한 사람이 잘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주변에 이 내가 쓴 제품을 추천을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은 쓰는 분들도 있고 안 쓰는 분도 있는데 쓰는 분들 늘려나가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때 뭐라고 그랬냐면 근데 아메이 제품만 너무 많이 쓰면은 좀 재미가 없는데 전 좀 여러 가지 쓰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또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비누나 치약 같은 거 샴푸는 그냥 아메이 제품을 쓰시고요. 마음에 안 들면 안 쓰셔도 되는데 쓰시고 아메이 제품으로 돈을 좀 버셔서 차도 좀 바꾸고 여행도 다니고 옷도 사 입으시고 아메이에서 안 나오는 거 많아요. 그럼 제가 보니까 진짜 그래 진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아다르고 어다르고의 차이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그렇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저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하는 이 생필품이라는 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지만 자영업을 시작한 사람들은 진짜 좀 황당하게도 재벌이 되는 꿈을 항상 꿔요. 대부분. 저도 그랬어요. 근데 재벌의 끝은 뭐죠? 백화점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큰 유통 채널들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접근할지를 몰라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좀 황당하긴 하지만 아메이를 보니까 유통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제가 그 시작을.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죠. 그래서 아메이 수입은 어떻게 만드느냐 물어봤더니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공장에서 한 200원짜리 제품을 이렇게 돈이 붙어서 소비자한테 1,000원에 전달을 했어요. 유통 마진이 한 80%나 돼요. 근데 마트들이 들어오면서 소비자가 좀 싸게 살 수는 있지만 여전히 유통 마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메이는요, 제품을 일단 우리는 엄청 좋게 만들어서 2배 정도는 좋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무도 이걸 건드리지 않고요. 저 같은 아메이를 하는 사람들이 제품을 소개하고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는 원가의 2배 정도 되는 합리적인 가격에 물건을 사게 됩니다. 원가의 2배 정도 가격으로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소비자가 산 돈의 최대 35%까지 보너스로 받을 수 있어요. 자세한 거는 하시면서 알게 되실 거예요.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생필품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그죠? 치약, 칫솔부터 시작해서 저희 집에 보니까 엄청 많죠, 진짜. 예. 제가 아메이를 시작하고 나서 제가 예전에 그때는 물레동에 살았었거든요. 물레동이 그 쇼핑의 천국이에요. 홈플러스 있죠. 코스트코 있죠. 그 다음에 타임스퀘어 있죠. 이마트 있죠. 엄청 많아요. 뭐 롯데마트도 있고.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얼마를 긁었는지를 생각을 사실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메이를 시작하고 나서 좀 지났을 때. 그랬더니 한 달에 쓰는 돈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정말. 한 번 가면 뭐 15만 원, 20만 원씩 하는데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갈 때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러면 거의 100만 원이 넘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저희 4인 가족이. 근데 이거를 여태까지 제가 다 갔던 데예요. 여기서 쓰면은 20만 원 정도 구입하면 0.1%의 포인트를 주죠. 포인트. 그래서 200원 포인트를 1년 내내 모아가지고 우리가 휴지 받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프라이팬 받고 너무 행복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아메이로 바꾸면 20만 원 정도 예를 들어서 구입한다고 쳤을 때 6,000원의 현금을 받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내가 만든 그룹에게 35%까지 받을 수 있고 90일 이내에 환불도 다 해주고 그리고 6만 원 이상 구매하면 무료 배송도 해주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나쁜 게 없었어요. 자, 이래서 저쪽은 소비가 지출로 끝나지만 이쪽은 아메이로 바꾸면 소비가 지출이었다가 소득으로 변경되는. 근데 뭐를 해야 돼요? 소비 습관을 바꾸려고 노력해야 돼요. 여기가 되게 노력하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조금 예를 들면은 제가 탈모가 있었어요. 지금은 탈모가 없어요. 아메이를 시작해서. 근데 탈모가 있었을 때 제가 댕머리 샴푸를 댕뭐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엄청 많이 샀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계속 썼기 때문에 아메이 샴푸를 바꾸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예, 근데 저희 와이프가 한번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오빠 빨리 샴푸를 바꿔야지 왜 거기에 집착하냐. 그래서 저는 탈모가 걸려 있으니까 막 못 바꿨었는데 와이프가 바꿔라. 여기 아메이를 한번 믿고 바꿔보자고. 그래서 딱 바꿨더니 정말 더 안 빠지고 더 좋아져요. 근데 그게 그런 노력이 되게 필요한 그런 과정이 있는 것 같고. 자, 이렇게 우리가 하루 종일 쓰는 거죠. 제가 어디까지 했냐면은 저는 요게 운동 전까지 했네요, 지금. 그리고 쭉 해서 하루 종일 우리가 다 산 물건을 쓰죠. 이거를 공급하는 모든 회사들이 다 대기업이 되고 돈을 많이 법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분들을 엄청 존경해요. 그죠? 그리고 이분들 앞에서 주눅 들고. 근데 사실 이분들은 다 뭘로 돈 벌었죠? 우리의 소비로 돈을 번 거예요. 근데 온종일 돈을 버는 방법이 있다고 얘기를 해서 모든 제품을 다 해당 아메이 제품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바꾸면 마치 아메이만 돈을 벌어주는 걸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잘 생각해보면 그 돈의 결과는 우리 가족한테 돌아오죠. 네. 자, 아메이 수익구조를 한번 볼게요. 수익구조가 A가 나한테 아메이를 전달해 줬어요. 근데 제가 다행히 알아들었죠. 그리고 나는 B하고 C한테도 전달했어요. B, C한테만 전달하진 않았겠죠. 그죠? 한 10명, 20명한테 전달했는데 다행히 알아듣는 훌륭한 분들이 나온 거예요. 자, 수익구조는 3차까지 있지만 일단 가장 기본적인 1차 수익구조만 보면 우리가 매달
한 20만 포인트씩 썼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실제 사용되는 금액은 한 35만 원 정도 될 텐데 20만 포인트, 각 제품마다 포인트가 있어서 그 포인트를 20만 포인트씩 매월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썼다라고 가정을 하고, 자, B 같은 경우에는 3%에 해당되죠. C도 3%에 해당돼서 6,000원의 보너스가 그 다음 달 14일 날 입금을 받게 됩니다. 근데 아메이가 봤을 때 나 때문에 60만 포인트의 매출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6%에 해당이 되고 36,000원이 나오는데 이 36,000원 안에는 B와 C의 20만 포인트도 들어있기 때문에 보너스가 포함되어 있어서 빼줘야 돼요. 그러면 나는 24,000원을 받게 되는 거고, 자, 아메이 본사가 봤을 때 A 때문에 매출이 얼마가 생겼죠? A가 쓴 매출까지 포함해서 80만의 매출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아직 9%는 해당 안 되고 6%니까 48,000원의 보너스가 생기는데, 역시 이 안에는 나와 B, C가 만든 매출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와 B, C가 받는 보너스도 빼줘야 되죠. 다 빼주면 자 12,000원의 보너스를 A는 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메이를 제가 이렇게 시작하고 나서 전달을 해보면 저랑 엄청 친하고 저를 엄청 좋아하는 사람들도 다단계 피라미드라는 어떤 그런 인식 때문에 처음에 좀 선입견을 갖죠. 근데 그 마음속에는 사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늦게 시작했는데 괜히 너한테 전달받아서 내가 열심히 한 내 노력이 너한테로 빠져나가고 나는 너를 이기지도 못하고 그럼 완전 불합리한 그런 판에 내가 들어가겠냐? 바보야? 라고 이제 저를 약간 쳐다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매우 간단한 거죠. 네. 그냥 노력순인 것 같아요. 선착순이 아니라 A가 나보다 먼저 시작해서 경험도 많고 연륜도 많고 그리고 매출액도 80만 원으로 많지만 A는 나한테 한 번 전달했지만 나는 B와 C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사실을 아메이는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공정하게 2배의 보너스를 주는 거예요. A도 억울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A도 바로 옆에 가서 또 다른 너에게 전달을 하면 A도 정말 신기하게 정확하게 내가 받은 24,000원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자, A가 없어도 똑같고요. 내가 버는 소득은. 자, 이제 아메이 사업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가입비가 없어요. 저는 아메이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가입비를 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월 최소 구입비도 없어요. 내가 월 최소 얼마를 구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탈퇴되는 경우도 없고, 내가 새로운 회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없고, 내가 물건을 사는데 제한을 받는 경우도 없고, 그리고 꾸준한 반복 구매는 당연히 발생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났어요. 자, 내가 전달했던 A, B, C, D가 있는데 이 친구들도 자기 사업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기만의 사업을. 그래서 A가 좀 늦게 시작했던 빨리 시작했던 상관없이 A가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A도 그룹을 만들어서 400만, 300만, 200만, 100만의 매출을 각각 올렸습니다. 보너스는 똑같고 좀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난달에 대한은 충분히 물건을 샀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아메이 제품을 하나도 못 사는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는 거예요. A그룹은 400만이니까 A그룹의 보너스가 15%가 발생해서 60만 원, B그룹 36만 원, C그룹 18만 원, D그룹 6만 원의 보너스가 각각 배정되고 그 내부에서 아메이 본사에서 각 개인에게 또 정확하게 다 입금을 해주겠죠. 자, 근데 내가 드디어 1,000만을 만들어낸 거예요. 저는 이때를 저도 기억하거든요. 처음 제가 1,000만 했을 때 짜릿했죠. 네. 근데 그때 이제 21%에서 210만 원을 받게 되는데 210만 원을 제가 혼자 다 받는 게 아니고 각 그룹에게 나눠질 보너스들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90만 원을 받게 되고, 근데 실제로는 BV라는 제도가 있어서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서 지금 이제 1.78배까지 가 있는데 대충 계산을 해보면 153만 원. 내가 물건을 쓰지 않았더라도 A부터 D까지의 그룹을 만들어냈었던 어떤 그런 네트워크 상황 때문에 네트워크를 만들어낸 보너스를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죠. 여기에다가 만약에 제가 물건까지 쓰고 사용한다면 또 물건을 자가 소비한 보너스도 더 추가로 받을 수 있겠죠. 자, 사업의 특징이 있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매달 소득이 올라오고 있어요. 저는 아메이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왔다 갔다 하기는 했지만 아직 그룹이 크지 않기 때문에 매달 보너스를 못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당연히 매달 받아왔기 때문에 평생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탈퇴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수입은 점점 증가됩니다. 파트너와 소비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파트너와 소비자도 자기 사업을 하는 거죠. 저를 위해서 사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상속도 이루어지게 되겠죠. 자, 영상은 잠깐 넘어가고요. 아메의 핀과 예상 수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6개월에서 1년 정도 사이 성실하게 하는 분들 가정으로 했을 때 1년에 한 번 내가 만든 나의 개인 그룹이 1000만 PV, 한 1,500만 원 정도 되겠죠? 실제로는 1,500만 원 정도의 어떤 그런 매출을 올리게 되면 저에게는 한 250만 원 정도의 보너스를 받는 기회가 되고 그거를 우리가 SP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1년에 3번 1000만 PV를 하는 그룹을 만들 수 있게끔 노력하게 되면 GP가 됩니다. 골드 프로듀서라는 뜻이고요. 요거는 제가 SP가 처음 됐을 텐데 이때는 정말 저는 네트워크가 별로 없어가지고 잘하고 싶어서 엄청 뛰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때 제가 1,100만을 했었고 보너스는 한 400만 원 넘게 받았었죠, 그죠? 네.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플래티넘인데 저는 1년에 한 6번 정도 1000만 PV를 달성하고 있는 그런 그룹을 유지하고 있고, 이제 이때부터 아메이 정식 사업가도 되고, 뭐 호텔에서 세미나를 가는 것들도 있고, 뭐 해외여행 자격도 이제 부과가 되고, 상속도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너무 되고 싶은 파운더스 플래티넘. 정말 훌륭한 분들입니다. 진짜 훌륭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자, 뭐든지 꾸준한 게 제일 훌륭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항상 1년 내내 1000만을 유지할 수 있게끔 그런 탄탄한 네트워크를 만들어내신 분들이죠. 아, 우여곡절이 많았겠지만 얼마나 대단하신 분들입니까? 이분들은 이제 연봉의 개념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얻게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내가 가족하고 친구한테 아메를 전달했어요. 알아들었습니다. 이 두 분 중에 두 분이 알아들었어요. 근데 친구가, 이 가족하고 친구가 좀 까맣죠? 자, 이 두 분 열심히 도와가지고 이 두 분을 플래티넘, 저 같은 사람을 만들 수 있게끔 같이 셋이 막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딱 되면은 저는 뭐가 돼요? 사파이어가 됩니다. 네. 너무 멋지죠. 그리고 이 친구가 저보다 훨씬 나아요. 굵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친구는 가족하고 친구한테 전달하고 이웃한테도 전달했어요. 자, 좀 더 열심히 한 거죠. 그래서 저도 도와주고 막 다 같이 막 난리 법석을 치면서 열심히 막 미팅에 와라 막 계속 안 오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같이 도와가지고 플래티넘이 3명이 다 되면 아까 그 친구는 뭐가 돼요? 저보다 더 발전된 에메랄드가 될 수 있어요. 자, 근데 마지막 이웃이 또 보통 분이 아니죠. 이분이 가만히 있질 않는 거예요. 이웃한테 직장 동료, 학부형, 지인한테도 막 가서 전달해서 다 같이 또 노력하겠죠. 전부 다 같이 서로 협조하면서 다 같이 PT가 되면 이분이 바로 그 유명한 다이아몬드가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사업을 먼저 시작하고 늦게 시작하고는 상관이 없죠. 의지를 가지고 묵묵히 꾸준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 수입의 역전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저도 사실 사업을 하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아메이 사업 시작했을 때 저도 이런 곳에 왔었어요. 근데 이런 곳에서 이 표를 봤었거든요. 이 장면을. 헨리 포드가 자동차 왕이죠. 이 사람이 할 수 있다 생각하든 할 수 없다 생각하든 당신 생각대로 된다. 그냥 네 말이 맞다.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진짜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아, 맞아. 사실 좀 저는 아메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좀 겁은 났었어요. 왜냐면 이제 막연히 잘 모르는데 너무 세일즈를 잘하시는 분들이 많은 공간일까봐 겁이 너무 많이 났었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잘하시는 분들 중에 세일즈 잘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착한 분들, 성실한 분들이 계속 잘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저한테 아메이 사업과 일반 사업을 비교하라 그러면 아메이 사업은 저는 자본이 들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유학원 시작할 때도 돈이 많이 들었어요. 사무실도 임대해야 됐죠. 그러니까 학생이 아무도 안 오는데 사무실도 임대하고 직원 뽑아서 가르쳐야 돼요. 근데 돈이 많이 드는데 아메이 사업은 그렇지 않았죠. 그리고 시간 투자도 아메이 지금도 부업으로 하고 있는데 일반 사업은 전업에 목숨 걸고 해도 이게 답이 나오나 안 나오나 헷갈립니다, 저는. 그리고 소요기간, 보통 아메이 사업 3년에서 5년 성실하게 하시는 분들은 결과물을 만들어내죠. 성실하게 하시면. 일반 사업 3년에서 5년 성실한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죠, 이쪽은? 자, 기대 수입. 아메이 사업도 플래티넘 이상이 되시고 보석핀에 도전하시면 3년에서 5년 사이에 500에서 1000만 원을 두고 우리가 고민하잖아요. 근데 일반 사업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역시 똑같아요. 500에서 1000만 원. 자, 취급 분야는 아메이는 생필품입니다. 다 전문가죠, 뭐, 생필품. 비누 전문가. 나 비누 뭐 좋은지 다 알잖아요. 나한테는 이게 맞아, 안 맞아? 다 알잖아요. 근데 일반 사업은 기술, 저같이 유학 정보, 서비스, 남들이 못하는 요리, 이런 거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는 일 뭐죠? 아메이 사업은 꾸준히 소비하고 추천하고 소비하고 추천하고. 자, 근데 일반 사업은 뭐예요? 마케팅, 영업, 품질 관리, 상품 개발, 매장 관리, 직원 관리, 경쟁업체 관리. 제가 오늘 하루 종일 하고 온 일 아닙니까, 이거? 엄청 힘들어요. 자, 그래서 저한테 아메이 사업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처음에 아메이 사업을 막 시작한다고 그랬을 때 집주인을 만나고 온 날 저녁에 저희 와이프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집주인이 나랑 같이 아메이 사업을 하자는데? 딱 그랬더니 저희 와이프가 대꾸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아메이 사업을 나한테 하자고 했다니까? 하는 게 어때? 난 한번 시작해보고 싶은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와이프가 오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오빠는 못해. 저한테 딱 그런 거예요. 근데 관여를 안 하려고 했었죠. 싫어했어요. 지금은 참 좋아하고 잘하는데 그 당시에는 좀 싫어했었어요. 근데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저희 와이프가 좀 몸이 안 좋아서 회사를 잠깐 쉴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저한테 오빠 혹시 1년 동안 아메이 통장이 있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지? 그러면서 보여줄까? 그러면서 보여주면서 얼마 정도 들어있을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와이프의 시각으로 봤을 때 와이프가 제가 아메이 하고 다니는 걸 봤을 때는 100만 원 들어있으면 되게 많이 들어있을 거라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한 100만 원?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는 70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왜냐? 440만 원이 막달에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언제 들어왔는지 자기는 보이지도 않는 것 같아. 그러면서 제가 그때 아주 멋있는 얘기를 남깁니다. 그거 770만 원, 700만 원 정도 들어왔는데 1년으로 치니까 한 달에 한 60만 원 정도 들어온 거야. 그지? 근데 그거 그냥 일반적인 돈이 아니야. 저도 아메에 와서 많이 배웠잖아요. 그거 뭔데? 그거 월세 받는 거야, 월세. 내가 1년 동안 유학원 일하면서 생활비 갖다 주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한 월 60만 원 정도, 그럼 서울에서 한 오피스텔 2억 정도 되는 거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오피스텔 한 채를 어떻게 샀겠어. 근데 그거는 내년에도 들어올 거고 내년 후년에는 한 채씩 계속 더 들어올 거야.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거든요. 그 말에 이제 와이프가 마음을 이제 활짝 열었던 그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아메이 사업은 그래서 저한테는 매년 상가를 한 개씩 늘려나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상가들이 예쁘죠? 그죠? 하나씩 매년 늘려나가서 6채가 되면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고 그 이상도 계속해서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사업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